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네. 기분 좋게 이번 주 마무리를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자꾸 그러게요. 올라요. 네. 지금 71%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리고 제가 11월 초에 이제 반도체 장비, 특히 범용 장비를 좀 자세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부터 매일 거의 오르다시피 해가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의 날이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강력하게 네.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오늘도 네,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7차 목표가였던 19,000원 라인대도 좀 위에 위치해 있어서요. 한 70%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래서 익절가와 다시 한번 이제 8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익절가는요. 넉넉하게 18,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8차 목표가는요. 바로 21,000원 라인대를 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8차 목표가가 네. 제시가 됐는데요. 8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은 앞자리수가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2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고 아마 요 근래 최고로 좀 김준호 매니저의 효자 종목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향후 아들 이름을 네. 김주성 어떨까요? 괜찮은데요.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 리뷰를 맞춰봤고요. 이어서 어제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유비케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요. 전일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줘서 지금 현재 매수가 위 한 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가로막혀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헬스케어를 통해서 일본 시장에 2019년도에 진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또한 이제 원격 진료 플랫폼을 예전부터 유비케어와 함께 만들어 왔고 네. 만약에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카카오와 유비케어가 같이 폭발적인 또 이제 그 원격 진료 시장을 또 이제 선점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꼭 오미크론 또 그리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원격 진료 섹터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네, 지켜봐도 맞습니다.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정책 모멘텀에도 묶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기 어제 때문에. 뭐 윤석열 또 후보가 다시 한번 원격 진료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임기 안에 또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예, 이제 맞아요. 조약을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것도 뭐 터닝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빼고 글로벌 국가들이 지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원격 진료를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곧이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 관련돼서만 국한되어 가지고 대책 그렇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원격 진료가 허용됐을 때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 유비케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를 어제 8,7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9,5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7,100원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향 조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7,500원 라인대로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도 일단 대응 방법 말씀드렸고요. 자, 이어서 뭐 주인공들을 맨 마지막에 원래 맞습니다. 더 배치를 시키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리뷰 종목은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면서 권리락으로 가격 변동이 잠깐 생겨서 맞습니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목표가를 원래 35,500원을 잡아드렸는데 네. 현재 23,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락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근데 하락한 게 아니고 이제 주당 0.5주, 이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가격 변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가격대에서 한 33% 정도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35,500원 라인대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아마 24,000원 정도 부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차 목표가를 39,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목표가가 한 26,000원 정도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진원생명과학을 말씀드렸었는데 이틀 만에 한 14% 정도 수익이 그렇죠. 찍힌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가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요. 현재 지금 23,0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22,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2차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수익 축하드립니다. 1차 목표가 24,000원, 2차 목표가 26,0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또 리뷰를 마쳤고요. 자, 이제 달릴까 말까 이번 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달릴까 말까 또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전일은 이제 반도체의 날이었잖아요. 예. 근데 반도체 섹터 안에서 아직까지 조금 상승폭이 제한적인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수의 마지막 퍼즐도 될 수 있고요.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차량용 반도체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듭니다. 오, 자, 또 기분 좋게 네. 달려야 한다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분위기도 좋고 네. 이제 그 분위기가 차량용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또 과대 낙폭이 나오기도 했고요. 너무 이제 1분기 때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서를 썼던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순매수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테스전환을 점도 잘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쇼티지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 봄쯤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사태도 좀 완화될 국면에 진입했고 그리고 서서히 악재가 충분히 1년 가까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소부장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까지 계속해서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자, 1년 내내 정말 이렇게 가드 올리고 맞기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카운터 펀치 날릴 때가 됐는데 그럼 차량용 반도체에서 카운터 펀치가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안정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칩스 앤 미디어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텔레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칩스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오늘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텔레칩스의 현재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1.31%대 상승했고요. 자, 1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텔레칩스는요. 칩스 앤 미디어의 모회사고요.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주력이다. 그게 뭐냐면 뭐 멀티미디어, 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디지털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칩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텔레칩스가 작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정말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텔레칩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2나노미터급 자동차용 MCU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금 쇼티 사태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텔레칩스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한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도 비디오 IP 관련해서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칩스 앤 미디어가 텔레칩스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또한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의 매출 비중이 96%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의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이제 수주를 받는 자동차 칩 부분에서는 또 점유율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가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칩의 그 수주 물량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에서 지금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아이오닉 5, 또 EV6, 제너시스 라인업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GMP로 기반으로 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텔레칩스도 직접적으로 또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가격 조정도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텔레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 귀신같이 도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또 이번에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텔레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MCU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2021년 5월 달에 나왔고요. 그때 그렇습니다. 한번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고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13,5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13,000원 후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네. 1차 목표가는 16,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릴게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1차 목표가로, 2차 목표가는 18,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 1차 목표가 16,8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이번 주 초에 오미크론발 악재로 인해서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대납폭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섹터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과대낙폭인데요. 이 과대낙폭이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이 좀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많이 빠졌던 경기 민감주들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마련했는데 네. 말고도 과대낙폭된 종목 섹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과대낙폭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노래는 이제 나오네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자, 과대낙폭 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과대낙폭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월요일부터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어요. 사실 뭐 과대납폭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대납폭이 나온 거고 예. 당연히 시장이 코스닥이 일주일 동안 거의 7% 넘게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까지도 이번 주에 어떤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요.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과대낙폭에서 오늘 네. 어떤 종목을 노릴지가 궁금한데요.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대납폭 종목은요. 바로 동아기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많이 떨어졌었다라고 네, 바로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자, 동아기업의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과대낙폭 섹터 두 번째 섹터에서 준비했는데요. 동아기업 현재 3.61% 오늘은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동아기업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소재 또 전고체 전해질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사실 동아기업 자체적으로는 MDF 준밀도 섬유판 관련해서 강화마루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 종목이고 실적도 탄탄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전고체 전해질 관련 종목으로 묶인 이유는 자회사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삼성 SDI와 함께 전고체 전해질 관련돼서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아기업이 전고체 네. 전해질 관련된 대표 수혜 종목으로 묶여 있고 특히 2차전지 소재에서 전고체 전해질 관련 종목들마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운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동아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자동차 쪽으로 네, 또 이렇게 맞습니다. 엮여버렸네요. 자, 동아기업의 그런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는 85,000원, 1차 목표가는 1,500원, 돌파 시에 1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기업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1,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11,500원. 네.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10만 5천 원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 5천원, 11만 5천원입니다. 네. 자, 김준호 매니저가 이렇게 네. 직접 또 목표가 제시를 해 주셨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섹터 알아봤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무료 방송에서 또 이야기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전일 밤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5종목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 올려놨고요. 오늘은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없고 장 끝나고 푹 쉬시고 주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는 푹 쉬시고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푹 쉬신 다음에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다음 주 장을 또 대비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